2024년 10월 12일 태백산맥 깊숙이 자리한 경북 청송군 법정은 소나무 향과 낡은 광택제 그리고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다. 빽빽이 들어찬 방청석의 웅성거림과 수세대의 간청으로 달아 반질반질해진 100년 된 참나무 의자의 삐걱거리는 소리, 벗겨진 페인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비냄새가 무겁게 공기를 짓눌렀다. 박수민 24세은 두 번째 줄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은 굳게 쥐어져 손톱이 손바닥에 피맺힌 초승달 자국을 내고 있었다. 현실을 붙잡는 유일한 끈이었다. 밤색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창백해진 얼굴을 가렸고 아버지의 눈을 닮은 그녀의 영알색 눈동자는 피고인석의 남자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박태환 52세 벌목군의 넓은 어깨는 차가운 수갑의 무게에 축 처져 있었다. 거친 손은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다. 팔꿈치가 해진 낡은 파란색과 회색 체크문의 셔츠는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목재를 나르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 조용하고 꾸준한 손길로 이웃들의 삶을 고쳐주던 시절의 흔적이었다. 혐의는 1급 살인 피해자는 2024년 3월 2일 자신의 잡화점에서 강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뚝뚝한 가게 주인 김갑수 씨였다. 그의 피는 통조림과 낚시 도구가 쌓인 먼지투성이 선반 사이로 흥건히 고였다. 사형 선고는 청송의 낡은 영혼 위에 드리워진 단두대의 그림자처럼 어둡고 필연적으로 다가왔다. 배심원 대표인 최 반장이 움푹 팬 뺨과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다. 불안한 손가락으로 구겨진 평결 용지를 쥔 그의 손이 떨렸다. 우리 배심원단은 방청석의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이 흔들렸다. 피고인 박태환에게 1급 살인죄 유죄를 평결합니다. 날카로운 탄식이 법정 안을 갈랐다. 유리가 마룻바닥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침묵을 깨뜨렸다. 수민의 세상이 기울었다. 믿을 수 없다는 형이증이 가슴을 핥히었다. 홀아버지인 아버지는 청송의 진흙투성이 운동장에서 아이들에게 소리치며 리틀 야구단을 지도했고 18년 홍수 때는 낮은 지대 이웃들의 부서진 툇마루를 고쳐주었다. 반변천의 소용돌이치는 물살 속으로 낚싯줄 던지는 법을 가르쳐주던 아버지 살인자라고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온몸의 세포가 그 거짓말에 맞서 비명을 질렀다. 권호성 부장판사가 천둥 같은 흰 머리칼 아래 주름진 얼굴을 실룩이며 법복을 고쳐 입고 의사봉을 내리쳤다. 당 총성 같은 소리가 판사들의 초상화가 걸린 벽에 부딪혀 울렸다. 정숙. 그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박태환 피고인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따라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은 2026년 3월 31일 약물 주사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며 신께서 당신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폐정합니다. 수민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날 것 그대로의 원초적인 울부짖음이었다. 교도관 2명이 박태환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몸부림치며 혼란 속에서 딸과 눈을 맞췄다 지쳤지만 그녀가 뼛속 깊이 아는 진실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안 했어, 수민아. 그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 속삭임처럼 들렸다. 맹세해. 그 말이 폭풍 속 구명줄처럼 그녀에게 박혔다. 교도관들이 그를 유치장 어둠 속으로 끌고 갔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등골을 흔들었다. 밖에는 비가 법원 계단을 적시고 있었다. 기자들이 빗속에서 창처럼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박수민 씨 판결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빗물에 젖어 차갑게 달라붙는 재킷을 입은 채 그들을 해치고 나아갔다. 2주간의 재판은 졸속이었다. 흐릿한 CCTV 영상 지문이 뭉개진 사냥용 칼 교차 신문전에 사라진 불안정한 노숙자 증인 백씨 초조한 국선 변호인. 이 변호사의 더듬거리는 변론. 무언가 깊숙이 썩어 있었다. 낡은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비가 지붕을 전쟁의 북소리처럼 두드렸다.
수미는 김서린 유리창에 대고 속삭였다. 진실을 찾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나무 거리에 있는 집은 아버지의 부재로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의 흔들 의자는 비어 있었고 먼지 쌓인 낚싯대는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았다. 국가대 박태환이라고 적힌 상자에서 재판 기록이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에 관해 박힌 목과도 같은 글자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 이 거짓의 거미줄을 끊어내고 아버지를 심연에서 끌어낼 동료들이 먼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시내 윤인의 빵집, 주인인 오윤의 38세에게 전화했다. 윤인은 1시간 안에 도착했다.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분노로 타오르는 눈빛으로 태환 오빠는 살인자 아니야. 그녀가 커피잔을 식탁에 내리쳤다. 10살 때부터 알았어. 그 손은 파괴가 아니라 만드는 손이야. 내 지붕도 고쳐줬다고 고맙다는 맥주 6병 말고는 아무것도 안 받고 우리 같이 싸우자 수미나 끝까지. 다음으로 수미는 강민석 45세를 찾아갔다. 2005년 방화 누명을 쓰고 8년간 교도소에 있다가 증거 조작이 밝혀져 풀려난 남자였다. 그들은 녹슨 숟가락 식당에서 만났다. 그 눈빛 알지? 민석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불신 그리고 분노. 나도 8년 동안 거울 속에서 봤어. 여기 경찰들 더럽게 놀아. 내가 증거 있어 도와주지. 마지막으로 그녀는 6개월 전 지역 대학 세미나에서 만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최유진 29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푸른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코드 속에 숨겨진 거짓말을 파헤치는데 열정적인 똑똑하고 별난 전문가였다. 유진은 즉시 답장을 보내왔다. 자료 전부 보내줘요. 영상 파일 기록. 가짜라면 내가 균열을 찾아낼게요. 48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날 밤 그들은 문 닫은 윤희의 빵집에 모였다. 밀가루 뿌려진 작업대 위에 파일들을 펼쳐놓았다. 민석은 자신의 사건 파일들을 뒤적였다. 똑같은 수법이야. 서둘러 체포하고 허점을 묻어버리지. 진실은 상관 안 해. 유진이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벽돌벽에 김갑수 가게의 CCTV 영상이 희미하게 비쳤다. 박태환의 낡은 트럭이 오후 11시 47분에 가게 앞을 지나갔다. 후드를 쓴 남자의 모습이 흐릿했다. 타임 스탬프가 안 맞아요.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였다. 메타데이터가 변경됐어요. 픽셀 깨짐 압축 오류. 누군가 편집했어요. 아마추어 솜씨예요. 윤희가 몸을 기울였다. 김씨, 아저씨, 도박빚 많았어. 큰돈이었지. 배달하는 피군이 봤대. 송재근 군 의원이랑 가게 밖에서 싸우는 거. 김씨 아저씨가 애원하는데 송 의원은 차갑게 갚든지 아니면 대가를 치르든지 라고 말하고 가더래 다음 날 아저씨가 죽은 채 발견됐고 수민의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다. 이건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한 조작극이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몇 달이 흘렀다. 11월의 서리가 청송거리를 하얗게 덮었고 12월의 눈은 태백산맥을 뒤덮었다. 1월의 칼바람이 낡은 집들을 핥히었다. 팀은 매일 밤 빵집에 모였다. 유진은 영상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편집됐어요. 박태환 씨, 트럭은 밤 9시 12분에 지나간 영상인데 이걸 11시 47분 영상처럼 보이게 반복해서 붙였어요. 원본은 삭제됐고요. 군청 서버 접근 권한이 필요했을 겁니다. 경찰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해시값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녀는 조작의 디지털 지문을 찾아냈다. 민석은 노숙자 증인 백철민을 추적했다. 마침내 영양군의 한 술집 여급에게서 단서를 얻었다. 백 씨가 현금을 잔뜩 들고 불안해했으며 2024년 3월 10일 한동철 서장의 부하인 조 형사와 함께 검은색 SUV를 타고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다.
한 서장 단골 수법이야 증인 없애기. 민석이 으르렁거렸다. 윤희는 빵집에서 소문을 모았다. 김갑수가 송재근 의원에게 진 도박 빚은 5천만 원이었다. 피고는 두 사람의 다툼을 다시 증언하며 송 의원이 갚든지 대가를 치르든지 라고 협박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진술서를 써주었다. 수민은 직접 송 의원을 미행했다. 청송 외곽의 술집 팁시 뮬 앞에서 송 의원이 한동철 서장에게 두툼한 마닐라 봉투를 건네는 사진을 찍었다. 2025년 3월 10일 오후 9시 43분 유진은 송 의원의 군청 이메일을 해킹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찾아냈다. 김씨 처리 완료 뒷정리 끝냄. 24년 3월 3일 오후 8시 42분. 살인사건 다음 날이었다. 민석이 점들을 이었다. 한 서장은 박태환 씨의 알리바이를 무시했어. 그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우리 집 차고에서 내 차 수리해줬는데 말이야. 여기 부품 영수증도 있어. 3월 2일 오후 6시 43분 카레 지문 감식도 서둘렀고 송 의원은 빚 문제로 김 씨와 엮여있고 둘 다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이걸 덮으려는 거야. 태상그룹 이름이 계속 나와. 태상그룹 청송의 소나무 위에 군림하는 그림자 같은 거대 기업이었다. 수민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6월 10일 박태환 대 청송군. 부당한 유죄 판결 증거 조작, 시민권 침해 혐의 피고는 송재근, 한동철, 그리고 익명의 자금 제공자 태상그룹으로 추정 사형 집행까지 9개월 시간은 아버지의 목을 조이는 올감이었다. 2026년 1월 15일 포틀랜드 연방법원은 차가운 유리 외관으로 빛났다. 이지혜 부장판사가 재판을 주재했다. 수민은 무료 변론을 맡은 김소영 변호사 35세 옆에 앉았다. 윤희가 오랜 인맥을 통해 소개해준 전 민변 소속의 투견 같은 변호사였다. 방청석은 청송 주민들, 언론 시민 운동가들로 가득 찼다. 박태환은 교도소에서 화상 연결로 재판을 지켜봤다. 22개월의 수감 생활로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의 불꽃이 깜빡였다. 김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청송군 공무원들이 무고한 사람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모했다는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박태환 씨의 유죄 판결 취소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유진의 영상 분석 보고서를 증거 A로 제출했다. 유진이 증언대에 섰다. 푸른 머리카락이 형광등 아래서 선명했다. 원본 영상은 삭제되고 조작된 영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박태환 씨 체포 24시간 후인 2024년 3월 3일 새벽 2시 11분에 손상되었습니다. 군청 서버 접근 권한이 필요했으며 IP 추적 결과 청송경찰서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시 불일치는 조작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군 법률 고문 윤 변호사가 해킹 추측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판사는 증거를 채택했다. 민석이 다음으로 증언했다. 자신의 누명 사건과 와츠 한 서장의 수법 백철민 증인의 실종과 조 형사의 연루, 그리고 박태환의 알리바이와 이를 증명하는 자동차 부품 영수증을 제시했다. 이 판사는 이 역시 패턴 증거로 인정했다. 수민이 증언대에 섰다 떨렸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알리바이 TV 시청 기록과 송재근 한동철의 미뢰 사진 해독된 이메일 내용을 증언했다. 윤희는 피군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송재근의 협박을 증언했다. 송재근과 한동철이 소환되었다. 송 의원은 이메일은 사업 관련 오해이며 현금은 개인적인 채무 상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김갑수의 장부와 은행 기록을 제시하며 5천만 원의 행방을 묻자 그는 무너졌다. 한 서장은 사진 속 현금은 가족 간의 심부름이라고 둘러댔지만 이 판사의 추궁과 유진이 복원한 뒷정리 끝냄 이메일 앞에서 말을 더듬었다. 유진이 다시 증언대에 서서 칼의 지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문은 채취 후 덧씌워졌고 관리 연속성이 깨졌습니다.
박태환 씨의 지문 크기 융선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의학적 기준에 따라 측정한 결과입니다. 2월 28일 이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다. 법원 박시위는 포틀랜드 거리까지 번졌다. 박태환에게 정의를, 촛불과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2026년 3월 1일 이 판사가 법정에 돌아왔다. 본 법원은 증거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조작된 영상, 위조된 지문, 끊어진 관리 연속성, 강압에 의한 증인 증언 및 실종 피고인 송재근과 한동철을 살인 누명 공모로 연결하는 이메일, 사진, 금융 기록, 이 모든 것은 실제적 무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합니다. 박태환 씨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합니다. 재심은 불허합니다. 또한 법무부의 청송경찰서장 한동철 군 의원, 송재근 및 관련자들 증언 및 금융 기록에 언급된 태상그룹 포함에 대한 수사를 명령합니다. 사건 종결. 법정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수민은 흐느끼며 김 변호사의 팔을 잡았다. 윤희는 환호했고 민석은 미소 지었다. 박태환은 화면 너머에서 눈물을 흘렸다. 송재근과 한동철은 3월 3일 체포되었다. 태상그룹 박상진 회장도 3월 10일 김갑수의 빚을 이용한 20억 원대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되었다. 7월 오리건 주한국에서는 국회는 사법 투명성 강화와 재심 활성화를 위한 박태환법을 통과시켰다. 2026년 3월 31일 사형 집행일로 예정되었던 날, 박태환은 오리건 주립교도소 한국의 해당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수민은 자갈밭을 가로질러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의 낡은 플란넬 셔츠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해냈어요, 아빠. 그의 거칠지만 다정한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네가 해낸 거야, 우리 딸. 윤희, 민석, 유진이 조용한 승리의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청송은 더디지만 회복되기 시작했다. 촛불 집회는 소나무 거리의 바비큐 파티로 바뀌었다. 박태환은 수민과 낚시를 하고 윤희의 오븐을 고치고 민석 조카의 야구팀을 지도하며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날 밤 수민은 현관 마루에 앉아 태백산맥의 검은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태상그룹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쳤을까? 부패의 뿌리는 얼마나 깊을까? 아버지의 낚싯대를 손에 쥔 채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 것을 맹세했다. 그녀의 가슴 속 정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밤하늘 아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과 무한한 질문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